모의고사 2회 다운로드 받아주세요. 그 강의 자료실에 올려놨어요. 출석을 볼게요. 육성으로 대답해 주세요. 마이크 다 켜시고. 임성빈 있나요? 없으면 바로 패스. 권도일, 김곡재, 김태웅, 네. 김형준, 권오윤, 네. 권오은이죠? 네, 권오은, 네, 김서은, 네. 조하은, 이주환, 정상현, 김혜란, 홍윤서, 임찬욱, 네. 예현준, 네. 네, 서정훈, 네. 권연수, 황세빈, 해민우, 이강호, 영지, 네. 박윤아, 네. 김민경, 네.
임수찬, 이형재, 네, 고은, 네. 최지원, 네. 박이진, 김연정, 네. 김서한, 네. 김한솔, 네. 신연우, 네. 양순우, 네. 민회, 네. 이혜연, 빌지수, 네. 신수민, 네. 이지원, 김수진, 네. 박혜린. 네. 네. 저 교수님, 우선 저 그 출첵 이거 마이크 꺼놔가지고 대답 못했습니다. 이름 권도일입니다. 권도일. 네. 또 체크 안 되신 분 있나요? 저 김종민 노인복지학과 김종민입니다. 김종민. 김종민은 그 뭐지? 잠깐만요. 출석부에 없어요? 네, 아예 안 부르셔서 말씀드렸습니다. 음, 우선 네, 또 김종민은 출석부에 없지? 굉장히. 다시 한번 볼게요. 또 이야기하실 분 없나요? 네, 2회 모의고사 받아주시고요. 오늘 2회 요거 쭉 풀어드리고 중강입니다. 다음 주 이제 시험이죠. 혹시 시험 접수 못하신 분 있나요? 시험 벌써 못했습니다. 네. 저도 못했습니다. 그 자리가 없어서 안 된 거예요? 강남 지점에? 네, 맞습니다. 네. 네, 어제 이야기를 드리긴 했는데 증원을 해놓는다고 하셨어요. 이게 바로 그게 또 마감이 된 건지 아닌지 제가 인원을 파악을 실시간으로 못해서. 교수님, 제가 교수님 올리신 날 오전쯤에 제가 한번 확인해서 봤는데, 그때 그냥 자리 찬 거 상관없이 그냥 강남 지점에 앉았습니다. 그래요? 네, 그냥 뭐, 그때 조회수가 그냥 0이었는데, 제가 아마 제일 먼저 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그냥 자리가 찰 이유가 없는데, 그냥 강남 지점 자체가 앉았습니다. 링크 통해서 들어갔는데 안 됐어요? 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 직원분이 휴무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이야기 하긴 했는데 오늘은 다시 들어가 보시긴 했어요? 지금도 안 오늘도 안 됩니다. 되나요? 네, 지금도 안 됩니다. 지금도 안 돼? 그러면 내일 오전 중에 좀 처리를 해놓을 테니까 오후에, 그러니까 수요일 9일 오후에, 내일이죠. 2일 한 뭐 12시 이후에 다시 한번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혹시 또 안 되시면은 저한테 메시지 다시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보내주세요. 혹시나 내일도 안 된다면 메일 주시거나 내일에는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 받으셨어요? 오늘 이거 과제로 이 모의고사 2회 이거 풀어드리는데
같이 풀면서 결과 파일을 제출하시거나 오늘은 뭐 수업만 들으시고 나중에 뭐 풀이하신 것을 저장해서 내시거나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모의고사 이외를 풀이해서 결과 파일을 과제로 제출해 주십시오. 2회만 되는 겁니까? 2회만 내주세요. 1회는 제가 녹화해서 올려놨잖아요. 그거 그냥 반복해서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1회, 2회 둘 다 잘 풀어야 돼요. 풀 수 있어요. 그러면 준비 다 되셨나요? 프로젝트. 네. 네, 그러면 프로젝트 1 열어주시고 풀이 과정까지 다 적어놨어요. 이제 문제만 보고 잘 안 된다 싶으면 풀이 보면서 따라하는 형태로 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번부터 프로젝트 1의 작업 1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슬라이드에 표가 있는데 이 표에 보통 스타일 2에 정규 2, 표 스타일을 설정해라. 주문행 서식을 적용해라. 표를 우선 선택을 해주면 표를 수정할 수 있는 탭이 이렇게 나타나요. 디자인이라는 탭으로 이동을 해주시고요. 디자인 탭에 표 스타일이라는 그룹이 따로 있어요. 그룹 목록을 내려주면 보통 밝게 이렇게 또 범주가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 보통 스타일 2에 보통 그룹에 보통 스타일 2에 강조 2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팁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찾아주셔야 돼요. 눌러주자마자 스타일이 바뀌고요. 옵션이 또 하나 붙어있죠. 주문이 행, 서식을 적용해라. 왼쪽에 이 표 스타일 옵션이라는 것에 주문 행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첫째 열이라는 게 체크되어 있지만 해제하지 마시고요. 그냥 기본 설정을 유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작은 문제 작업 1에 대한 내용이고요. 엑셀에서도 표 스타일 문제는 많이 나왔었잖아요. 같은 문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려가서 작업 2, 작업 2에서는 4번 슬라이드에 차트가 삽입이 되어 있는데 차트 스타일 7번째 스타일로 설정해라. 스타일 7로 설정해라. 마찬가지 차트를 선택을 하시면 디자인이라는 탭이 나오고요. 차트니까 차트 스타일이고 아까는 표니까 표 스타일이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림은 그림 스타일, 뭐 스마트 아트는 스마트 아트 스타일. 그래서 만들어져 있는 서식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포인터 올리면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어요. 팁 이용해서 7번째 찾아주시고 그 다음에 색상형에서 다양한 색상표 3으로 변경해라. 색 변경 내려주셔서 색상형의 3번째 줄에 행에 나열되어 있는 3번째 색상을 선택해서 적용합니다. 2번째. 3번째 작업으로 바로 가볼게요. 3번째 작업에서는 5번 슬라이드에서 차트가 또 삽입이 되어 있죠. 차트를 3차원 영역형 차트로 변경해라. 다른 차트로 변경하는, 차트의 종류를 수정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차트 선택하시고 디자인에 차트 종류를 변경하겠다. 어디 있는지 모르면 그냥 왔다 갔다 이렇게 찾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차트 종류를 변경하는데 영역형 차트죠? 영역형 포인터 올려서 3차원 영역형 3차원 영역형 차트 선택하시고 바로 확인 눌러주십시오. 3번의 내용이고요. 4번. 이런 것들은 뭐 그냥 메뉴 위치만 좀 파악을 하고 있다면 직관적으로 바로 풀 수 있겠죠. 작업 4 보겠습니다. 6번 슬라이드에서 스마트 아트 그래픽을 기본 밴딩 프로세스형으로 변경해라. 스마트 아트, 도표 이런 게 이제 삽입이 되어 있는데 얘를 다른 종류의 스마트 아트로 레이아웃을 변경하는 문제입니다. 스마트 아트 선택하시고 디자인에 레이아웃 목록을 내려주시고요. 여기에서 이제 팁을 이용해서 하나하나씩 이렇게 찾아주셔도 되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게 더 복잡한 것 같아서 귀찮은 것 같아서
기타 스마트 하트 목록 내려서 기타 레이아웃으로 가주셔서 프로세서형이죠. 프로세서형에 기본 밴딩 어디 있어? 기본 밴딩 이쪽에 어디 있을 것 같은데요? 있나요? 기본 밴딩? 이쪽에 있네. 세 번째. 기본 밴딩 프로세서요. 확인에 바로 이렇게 스마트 하트가 변경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4번 문제였고요. 5번에서는 7번 슬라이드. 7번 슬라이드로 이동합니다. 여기에 그림과 텍스트 상자를 수직 위쪽에 맞춰 정렬해라. 보면은 그림과 오른쪽에 텍스트 상자가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제목은 해당 사항 없겠죠. 그냥 두시면 되시고 윗부분을 기준으로 위쪽 맞춤해라 이렇게 위쪽 부분을 기준으로 맞추라는 내용 같아요. Shift 눌러서 같이 개체를 선택합니다. Shift를 눌러서 같이 개체를 잡아주시고 서식에 맞춤 서식에 맞춤 오른쪽 눌러도 나와 있나 맞춤이? 없는데 그쵸? 오른쪽은 없네요. 오른쪽에 뭐 크기 위치 뭐 이런 것들밖에 없고 맞춤은 없네요. 메뉴를 굳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위쪽 맞춤 누르자마자 이 위쪽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정렬을 해줍니다. 이것이 7번 그 작업 5에 대한 내용이고요. 내려가서 6번 보시면은 6번에서는 작업 6 그 마지막 위치 프레젠테이션 마지막 위치에 제목 및 캡션이라는 이런 레이아웃에 새 슬라이드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위치 마우스 포인터 7번이 마지막인데요. 슬라이드를 추가하는데 그냥 추가하는 게 아니라 새 슬라이드를 그냥 삽입하는 게 아니라 레이아웃이 선택되어 있죠. 이 레이아웃을 설정해서 슬라이드를 추가해라. 제목 및 캡션 레이아웃 선택하시면 8번 슬라이드가 이렇게 추가되는 걸 볼 수 있어요. 7번 작업 7번에서는 슬라이드에 슬라이드 4번을 5부 인쇄되도록 인쇄 옵션을 설정하고 슬라이드 테두리 고품질의 컬러로 5부씩 인쇄해라. 인쇄 옵션이죠. 근데 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쇄 하시오는 아니기 때문에 설정만 해주시면 돼요. 파일에 인쇄 눌러주시고 5부 인쇄하라는데요. 5부 인쇄 슬라이드 테두리 전체 페이지 슬라이드 내려서 테두리 그리고 고품질 마지막엔 컬러는 바깥쪽에 나와 있죠? 컬러로 한번 이렇게 눌러주시면 테두리 설정되고 고해상도로 5분씩 인쇄됩니다. 인쇄 하시오는 아니니까 이 세팅 그대로 두시고 다음 작업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게 프로젝트 1의 마지막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인쇄 설정 그대로 유지하시고 제출하신 후에 두 번째 프로젝트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내려가서 프로젝트 2 보도록 할게요. 프로젝트 2 열어주십시오. 이번에 1번 작업 1에서는 제안서라는 워드 파일이 있습니다. 워드 글자 파일이죠. 여기에 있는 개요 텍스트를 사용해서 프레젠테이션 마지막 위치에 추가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나누어 드린 그 폴더 안에 제안서라는 워드 파일이 있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열어볼게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이러한 이제 내용들이 삽입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파워포인트로 붙여넣기 하고 싶다 라는 내용입니다. 호환이 굉장히 뛰어나서요. MS 그 프로그램들끼리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2번 슬라이드가 마지막 위치죠.
아니면 이렇게 커서를 깜빡깜빡 프롬프트를 만드셔도 됩니다. 홈 탭에 새 슬라이드 눌러주시고요. 아까 우리 슬라이드 추가할 때 사용했던 메뉴예요. 근데 그 슬라이드가 추가되면서 그 텍스트가 붙여넣기 되기 때문에 새 슬라이드라는 메뉴가 메뉴 안쪽에 있고요. 슬라이드 개요. 개요라는 게 텍스트를 의미하거든요. 또 이제 문제에서도 개요를 사용해라 라고 나와 있기도 하죠. 슬라이드 개요 눌러서 바탕화면에 폴더 안에 워드 파일, 제안서, 나는 워드 파일 선택하시고 삽입 눌러줍니다. 시험 보실 때는 이제 문서 폴더에 다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이렇게 3, 4, 5장이 생기면서 그 안에 있었던 그 텍스트 파일이 붙여넣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작업 1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작업. 두 번째는 3번 슬라이드에 슬라이드 3에 컨텐츠 2개라는 레이아웃을 적용하는 문제인데요. 아까는 우리 슬라이드 추가할 때 레이아웃을 설정했다면 지금 문제의 경우에는 슬라이드 레이아웃만 수정하는 내용이세요. 그래서 3번 잡아주시고 홈 탭에 레이아웃을 컨텐츠 2개로 변경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레이아웃만 바뀌었죠? 슬라이드 추가는 안 됐죠. 두 번째 작업이고요. 세 번째 작업에서는 방금 그 레이아웃 변경한 세 번째 슬라이드에 기본 파레토 히스토그램 차트를 추가해라. 아까 차트 종류 바꿔보셨죠? 이번에는 직접 차트를 추가하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 아이콘이 차트 삽입에 대한 아이콘이거든요. 그래서 차트 삽입을 눌러주시고 히스토그램 차트 종류 요 안에 얘가 기본 히스토그램이고요. 두 번째가 파레토형이에요. 파레토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확인을 눌러서 바로 삽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업 3의 내용이에요. 작업 4로 가보도록 할게요. 4에서는 5번 슬라이드에서 마지막 두 개의 단락을 수준 2로 설정해라. 2로 설정합니다. 열려있는 이렇게 닫을게요. 5번 슬라이드로 가시면은 이 마지막 두 개의 단락, 마지막 두 개의 단락을 두 번째 수준으로 설정해라. 위쪽에는 수준이 이렇게 바뀌어 있죠. 얘가 첫 번째 수준, 두 번째 수준입니다. 얘네들 다 첫 번째 수준이죠. 앞쪽으로 튀어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이 중에 마지막에서 두 개의 단락. 블럭을 잡고 홈 탭에 수준 늘림, 목록 수준 늘림이라는 거 한 번 눌러서 한 번만 누르셔야 두 번째 수준으로 바뀌겠죠. 혹은 탭키를 한 번 눌러주셔도 좋습니다. 메뉴 쓰시던, 그 다음에 탭키 이용하시던 상관없어요. 다섯 번째 작업 볼게요. 슬라이드 크기를 화면 슬라이드 쇼 16대 10으로 변경하고 컨텐츠를 최대 크기로 조정해라. 슬라이드 크기 나오면요. 무조건 디자인이라는 탭으로 가셔야 돼요. 시험 보실 때 메뉴 못 찾아서 풀이 못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인쇄 들어가시고 하는 분들 많은데 슬라이드 크기는 디자인의 슬라이드 크기라는 메뉴에서 설정합니다. 아래쪽에 16대 10이 없기 때문에 사용자 지정하겠다. 누르시고 16대 10 슬라이드 크기 16대 10 아무것도 건들지 마시고요. 바로 확인 누르시는데 콘텐츠를 어떻게 해라? 최대 크기로 조정해라. 최대화 선택하시고요. 이렇게 사이즈가 조절되는 거 볼 수 있어요. 슬라이드 크기. 5번의 내용이었습니다. 프로젝트 2번 끝났고요. 1번, 2번 프로젝트 중에 잘 안 되는 거 있으셨어요? 다시 보고 싶은 문제 있나요? 괜찮으셨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프로젝트 3으로 이어서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작업은 2번 슬라이드에
오각형 도형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도형이 있는데 도형의 테두리, 윤곽선의 두께, 그리고 바깥쪽, 오른쪽, 아래 그림자 효과까지 설정해라. 먼저 2번 슬라이드로 이동하겠습니다. 가봤더니 하단에 오각형 도형이 삽입이 되어 있어요. 이 오각형 도형의 테두리, 도형을 선택해야 수정할 수 있는 서식이라는 탭이 나타납니다. 서식 탭에 도형의 윤곽선, 도형의 테두리 같은 말이죠. 목록 내려서 두께를 3pt로 설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형 바깥쪽 아래 그림자 효과도 아까 주셨던 테두리 윤곽선 바로 아래에 도형 효과라는 게 있는데요. 이 중에 그림자 효과를 지정하시면 됩니다. 바깥쪽 이게 포인트 올리면 또 이게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데 저는 여기에 문제에서는 바깥쪽, 얘가 바깥쪽이니까 바깥쪽, 그 다음에 아래, 오른쪽 아래, 첫 번째 거네요. 그냥 오른쪽 아래 포인터 올려서 그대로 적용해 줍니다. 약간의 효과 설정이 되는 거 볼 수 있겠죠. 작업 1의 내용이고요. 내려가서 두 번째 작업 보여드릴게요. 3번 슬라이드에 성장 추이라는 엑셀 파일에 차트를 추가해라. 차트 추가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성장 추이.xlsx는 뭐예요? 엑셀 파일이죠. 엑셀 파일. 그래서 엑셀 파일 안에 차트가 삽입되어 있어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눈으로만 보세요. 제가 열어서 보여드립니다. 보면은 엑셀 파일에 차트가 이렇게 삽입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얘를 파워포인트로 불러오고 싶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가져다 쓰려면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고 이렇게 됐을 때 어때요? 이미지 파일로 불러와지잖아요. 그러면 수정이 안 돼요. 엑셀에서 다시 수정해서 또 갖다 붙여넣기 해야 돼요. 데이터가 바뀐다면. 근데 이 개체라는 메뉴를 쓰게 되면 프로그램까지 퍼다가 날라줘요. 그래서 편집이나 업데이트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리고 원본에서 바뀌면 여기서도 바뀌어요. 보여드리면 삽입에 개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개체. 삽입에 텍스트 그룹의 개체. 오피스끼리 호환성이 너무너무 뛰어나서요. 엑셀을 파워포인트를 워드를 엑셀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메뉴예요. 저장이 되어 있죠? 파일로부터 만들기, 저장이 이미 되어 있으니까 찾아보기 눌러서 바탕화면에 그 다음에 이외라는 폴더 안에 또 시험 보실 때는 문서 폴더 있겠지만 그리고 성장 추이라는 엑셀 파일을 선택하시고요. 바로 확인 눌러주세요. 확인까지 클릭하시면은 엑셀에 삽입되어 있었던 차트가 그대로 추가가 되어집니다. 그렇죠? 이게 어떤 점이 다르냐면 그냥 그림 파일이 아니라 더블 클릭하면 엑셀 프로그램이 이렇게 실행이 돼요. 엑셀. 파워포인트 안에 엑셀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뭐 데이터 수정되는 것들, 뭐 우리 공부했던 엑셀 똑같죠. 뭐 필터 정렬하는 거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다 수정했다 라고 한다면 바깥쪽 눌러서 작업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작업 2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파워포인트 파일이 아닌 다른 확장자의 파일에 어떤 것들을 추가해라 라고 나오면 그냥 개체라는 메뉴에서 추가를 하면 되는구나 라고 암기하듯이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업 3으로 가볼게요. 4번 슬라이드에서 화살표 도형이 3개가 있는데 오각형 도형의 맨 뒤로 이동되고 지금 다 가려져 있잖아요. 이 오각형 도형들이 화살표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이 화살표를 맨 뒤로 보내라. 얘네들이 앞쪽으로 튀어나오도록 오른쪽 눌러주셔서 맨 뒤로 보내기
네, 그냥 맨 뒤 있고 그냥 뒤로 보내기 있죠. 그냥 뒤로 보내시면 한 단계씩 뒤로 물러나고요. 지금은 한꺼번에 그냥 맨 뒤로 보낼 거니까 맨 뒤로 보내기 눌러서 설정을 합니다. 작업 3의 내용입니다. 작업 4번 슬라이드 이동, 방금 작업했던 건데요. 한 개의 화살표 도형과 3개의 오각형 도형을 그룹으로 묶어라. 요거 Shift 눌러서 같이 잡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화살표까지 같이 하나의 덩어리처럼 묶어라. 같이 잡아주시고 오른쪽 눌러주시면 아까 우리 앞뒤로 보내셨는데 그룹에 그룹으로 묶어주시면 이렇게 덩어리 하나로 묶이죠. 작업 4의 내용입니다. 내려가서 5번 보여드리면 슬라이드 5에서 왼쪽 화살표 도형이 3초 이후에 오른쪽에서 다 까내면서 나타나도록 애니메이션 효과를 적용해라. 이 문제의 경우에는 잠깐 5번 슬라이드를 잡고요. 애니메이션을 그리고 애니메이션 창을 한번 눌러주세요. 그러면 위에 모두 재생을 눌러서 이 애니메이션이 적용이 되어 있구나 슬라이드에 라는 걸 볼 수 있는데 여기 지금 위에 있는 화살표에 적용했듯이 아래쪽의 화살표에도 애니메이션 효과를 주라는 거예요. 근데 방향이 어떻게 왼쪽에서 오른쪽이 아니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가도록 닦아내기, 나타내기 애니메이션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도형을 우선 잡아주시고 도형을 선택을 해주시고 애니메이션에 나타내기 안에 있는 닦아내기 애니메이션 적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방향도 오른쪽에서 효과 옵션 내려서 오른쪽 눌러주십시오. 이게 끝이 아니라 적용은 다 끝났거든요. 네, 옵션이 있어요. 얘가 실행되고 3초 있다가 얘가 실행되도록. 괜찮죠? 두 번째 이 애니메이션을 아래쪽에 화살표에 적용되어 있는 애니메이션을 잡아주시고 애니메이션 탭에 시작 옵션이라는 것을 시작할 때가 아니라 이전 효과 다음 얘의 이전 효과는 뭐예요? 이 첫 번째 화살표가 나타나는 효과잖아요. 얘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엔터키를 누르지 않아도 자동으로 얘가 실행이 되는데 바로 실행되는 게 아니라 3초 있다가 실행되게 이렇게 지연 시간을 3초 재생 시간 3초로 하게 되면 3초 동안 애니메이션 효과가 실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죠. 3초 이후에 실행되도록 그래서 제가 Shift F5를 눌러서 쪼보기로 보여드릴게요. 엔터 안 눌렀거든요. 3초 있다가 알아서 실행돼요. 근데 이 시작 옵션을 지정을 안 하셨다면 엔터키를 눌러야 3초 있다가 두 번째 애니메이션이 설정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실행되어집니다. 그 차이예요. 5번 문제는 작업 5에 대한 내용은 이런 내용들. 괜찮나요? 옵션이 조금 여러 개 있었는데 순서대로 보시고 반복해서 풀이해 주십시오. 4번으로 내려가겠습니다. 프로젝트 4 열어주시고요. 이번에도 애니메이션 문제네요. 그죠? 슬라이드 4에서 그림의 애니메이션 경로를 위쪽 타원으로 변경해라. 그러니까 기존의 애니메이션이 설정이 돼 있나 본데요. 변경하라는 거 보니까. 그죠?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요게 지금 적용이 되어 있네요. 그죠? 미리 보기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이 이미지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설정된 애니메이션을 경로 위쪽 타원으로 변경해라. 애니메이션 타원으로 변경하는데 효과 옵션을 위쪽으로 그죠? 위쪽 타원
이렇게 명령해줘요. 라는 내용이에요. 애니메이션을 추가해라 라고 나온다면 기존 거는 두시고요. 애니메이션 추가 들어가서 똑같이 지정하시면 돼요. 타원의 위쪽 이렇게. 그러면 원래 있던 것도 실행되고 얘가 끝나면 그 다음 애니메이션이 또 실행됩니다. 하나의 객체. 변경인지 추가인지. 두 번째 작업 보여드릴게요. 7번 슬라이드로 가볼까요? 7번 슬라이드에 또 엑셀 파일 또 나왔네요. 그죠? 엑셀 이 파일에 표를 추가하라는 내용. 엑셀 파일에 이번에는 차트가 아니라 표가 삽입이 되어 있나 봐요. 그러면 뭐다? 객체라는 메뉴를 이용하면 된다. 다른 확장자의 파일을 추가해라.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삽입에 텍스트 그룹에 객체에 눌러줍니다. 파일로부터 만들기겠죠? 저장되어 있는 파일이니까 찾아보기 눌러서 바탕화면에 이외 폴더에 창업자 소개라는 엑셀 파일 그리고 확인 그리고 확인까지. 아까는 차트 추가하셨다면은 지금은 표를 삽입되어 있는 표를 추가. 이게 중요한 건 아니겠죠?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 엑셀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걸 볼 수 있죠. 엑셀이에요. 엑셀 파일을. 두 번째 작업이었고요. 다음에 세 번째 들어갑니다. 슬라이드 5부터 7까지. 7번, 8번부터는 또 구역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 위쪽에 5번 슬라이드 하나만 잡아주면 될 것 같아요. 5번 슬라이드부터 회사 소개. 회사 소개라는 이름의 구역을 만들어라. 5번 슬라이드 아니면 뭐 Shift 누르고 혹은 컨트롤 키 누르고 잡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홈 탭에 구역을 추가해 주겠다. 근데 구역의 이름이 뭐예요? 회사 소개죠? 구역 이름 바꾸기 눌러주시고 회사 소개 띄어쓰기 회사 개요네요. 회사 개요 띄어쓰기 소문자 대문자 다 구분해서 써주시고요. 이름 바꾸기까지 눌러서 구분해줍니다. 구역이 구분되는 거 볼 수 있죠? 작업 4는 모든 슬라이드에 커튼이라는 이름의 전환을 추가해라. 이거 전환은 그냥 화면 전환 효과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 슬라이드에서 슬라이드를 넘어갈 때에 지정되는 효과. 전환되면서 표시되는 효과를 화면 전환 효과라고 하는데요. 모든 슬라이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포인터의 위치는 지금 상관없겠죠. 그리고 전환이라는 탭으로 이동해서 목록에 커튼, 아마도 화려한 효과 있는 것 같아요. 커튼, 이렇게 보이죠? 눌러주시면은 선택한 슬라이드에서만 실행이 되는데요. 지금은 모두적으로 눌러주셔서 모든 슬라이드에 똑같은 그런 전환 효과를 추가하셔야 되겠습니다. 4번의 내용이고요. 5번에서는 8번 슬라이드. 8번 슬라이드. 요거는 제가 아마도 교재의 내용이 없는 내용일 거예요. 업데이트 되면서 문제가 추가되어 있어서 추가된 내용으로 넣어 놓았습니다. 8번 슬라이드에 요거 지금 보이시죠? 이 동영상이 추가가 되어 있는 건데요. 이 비디오가 삽입되어 있는 비디오를 잘라라. 어떻게 자르래요? 왼쪽 여백으로, 왼쪽 부분을 3.81cm 이렇게 잘라내래요. 당연히 이제 뭐 비디오 선택을 해줘야 되겠고, 이번에는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크기 및 위치로 들어갑니다. 크기 및 위치. 지금 선택된 이 컨텐츠가 비디오 파일이기 때문에 맨 오른쪽에 비디오 아이콘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중에서도 다른 작업이 아니라 자르기 작업이었죠. 왼쪽에 자르기 위치를 왼쪽 3.81로 들어갑니다. 3.81 엔터.
왼쪽 부분이 좀 이렇게 부시해졌죠? 네. 이것이 이제 자르는 비디오를 지금과 같이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이렇게 잘라주는 그러한 형태. 크기를 조절할 수 있다라는 거. 비디오도. 오른쪽의 작업창은 X 눌러서 닫겠습니다. 5번, 3번, 4번 괜찮으세요? 3, 4번 프로젝트 잘 지금 따라오고 계세요? 네. 네. 혹시 다시 보고 싶으신 거 있으면 문제 이야기해 주시면 다시 풀어드릴게요. 너무 설명을 잘했나? 알겠습니다. 5번, 5번째 프로젝트 가보도록 할게요. 작업 1에서는 지금 1번 슬라이드에 오디오가 자동으로 모든 슬라이드에 반복 재생되도록 설정해라. 슬라이드 중간에 비디오 클립 아이콘을 생겨라. 그러니까 오디오죠. 오디오 클립이거든요. 이거 지금 스피커 모양이. 음향 효과나 뭐 소리나 노래가 삽입됐구나 라는 걸 볼 수 있는,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데 얘를 쇼보기에서 클릭을 해야만 소리가 나오거든요. 근데 자동으로 1번 슬라이드가 표시되자마자 자동으로, 그리고 모든 슬라이드에서 계속 반복되게, 그러니까 쇼가 끝날 때까지 계속 반복 재생되도록, 그리고 아이콘이 안 보여도 되겠죠. 클릭할 일이 없기 때문에 자동 재생이니까. 오디오 클립을 잡으시고요. 재생이라는 탭, 나타나는 재생 탭으로 이동합니다. 이동해서 자동으로 실행되도록 시작하는데, 시작은 자동 실행. 그리고 모든 슬라이드에서 반복하는데, 모든 슬라이드 실행하되 반복 실행하겠다. 그리고 쇼 동안에는 보이지 않게 설정해 주겠다. 옵션이 다 묶여있죠? 여기까지 해당 작업 1번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가볼게요. 두 번째는 1번 슬라이드에 워드 아트 스타일, 그러니까 최고의 비즈니스맨이라는 텍스트에 워드 아트 스타일을 뭐 이렇게 적용해라 라는 것인데, 여기에서 이제 워드 아트 스타일이라는 게 뭐냐면, 워드가 텍스트잖아요. 글자를 워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워드의 스타일을 주는 거예요. 우리 위에서 표의 스타일, 차트의 스타일 이런 거 주셨듯이 글자의 스타일을 주는 것이 워드 아트 스타일입니다. 여기에 주라는데, 이 텍스트의 제목에 블럭을 잡고 서식 탭에 워드 아트 스타일 그룹의 목록을 내려서 지금 채우기부터 바다색, 강조색 3의 선명화 입체, 요 제가 지금 강조 표시해 놓은 부분까지가 스타일의 이름이에요. 그냥 스타일의 이름. 보통 스타일 어쩌고 이런 것처럼. 목록 내려서 채우기에 바다색 있었나? 있나요? 찾으신 분 이야기해 주셔도 돼요. 맨 오른쪽에 두 번째요. 맨 오른쪽에서 두 두 번째? 번째. 아유, 역시 젊은 피구만. 채우기. 이쪽에 여기 찾는 게 제일 어려워요. 눌러서 바로 워드에 스타일을 적용하는. 그리고 마지막에는 텍스트 음영인데요. 텍스트 음영은 텍스트 그림자예요. 그래서 서식이 아까 스타일, 오른쪽에 보면은 텍스트 윤곽 있고 텍스트 효과 보이고 채우기 눌러서 그림자. 근데 여기에서는 좀 디테일해지죠. 이게 아닌가 보다. 홈에 가시면은 글자에 줄 수 있는 서식 중에 텍스트 그림자라는 게 있거든요. 그냥 이거 그냥 심플하게 눌러주면 될 것 같아요. 디테일의 옵션이 없어서. 텍스트 음영은 텍스트 그림자구나. 홈 탭에 글꼴 그룹에 있는 이 작업을 해주면 되는구나.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업 3, 슬라이드 2번 슬라이드에서 두 번째 열을 삭제하고 마지막에 두 개의 행을 삽입해요. 저는 두 번째 열이죠. 얘를 지금 지워주는데 레이아웃이라는 탭으로 이동하시면 삭제 보이실 거예요. 근데 표 삭제하시면 안 되겠죠? 열 삭제. 드래그한 열을 삭제해주고, 그리고 마지막 행에 이렇게 두 줄이 추가되는 그러한 형태로 마지막에 이렇게 커서를 위치를 해주신 후에 다시 레이아웃에 아래에 삽입 한 번, 두 번 이렇게 눌러주는 게 맞겠죠? 이렇게 표의 하단에 행이 삽입되어지는데 시험 보실 때는 추가하셔도 이렇게 예쁘게 사이즈가 이렇게 레이아웃이 잘 잡히는 형태로 결과가 보일 거예요. 그냥 삭제하고 추가하고 하는 형태로만 저처럼 이렇게 사이즈 임의대로 조절하시고 이동하는 그런 작업은 안 하셔도 됩니다. 내려가서 네 번째 작업 볼게요. 4번 슬라이드에서 글머리 목록을 두 개의 열로 표시되도록 변경해라. 4번 슬라이드에 글머리 기호, 이 앞에 있는 것들을 글머리 기호라고 하잖아요. 동글동글한 것들. 근데 이 한 줄 한 줄을 첫 번째 글머리 기호 항목, 두 번째 글머리 기호 항목이라고 하고요. 이 전체를 글머리 기호 목록이라고 하는 거예요. 목록을 두 개의 열로, 두 단으로 표시하라는 것입니다. 드래그를 쭉 해주시고 홈 탭으로 이동하면 단락에 열이라는 게 보일 거예요. 두 개예요. 열 또는 열 추가 또는 제거. 한 단으로 되어 있는 것을 두 단으로. 열과 단은 같은 말이구나. 지금과 같이 12개로, 두 단으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얘도 위치만 잘 알아두시면 되겠죠. 단의 위치. 다섯 번째 볼게요. 다섯 번째는 프레젠테이션에 있는 미디어 파일을 인터넷 품질로 압축해라. 네, 이 뭐 소리라든지 동영상 이런 것들이 많으면 사실 용량이 어마무시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압축이라는 걸 해서 약간 경량으로 만드는 그러한 형태의 압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품질은 그렇게 저하되지 않으면서 원하는 형태의 품질로 압축이 가능하다. 얘도 제가 교재에 설명드릴 때 같이 이야기 드리지 않았던 부분이에요. 파일에 들어가면은 미디어 압축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파일에 정보 그룹에 미디어 압축. 이 중에 나와 있죠. 인터넷 품질로 압축해요. 인터넷 품질. 이 압축이 쭉 이루어지고 닫기 눌러주시면은 이게 이제 이 작업이 끝난 거예요. 얘도 메뉴 위치, 파일에 정보에 미디어 압축. 여기까지 다섯 번째 프로젝트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여섯 번째 프로젝트 설명해 드릴게요. 프로젝트 6 준비해 주시고요. 6번의 작업 1번. 제목 슬라이드 레이아웃 배경에 제목 슬라이드 레이아웃 여기에다가 뭐해라? 배경을 설정해라. 이미지로 배경을 적용해 달래요. 근데 굳이 마스터를 이용해서 변경해라. 마스터를 이용해서 제목 슬라이드 레이아웃에 매너라는 인지를 배경으로 그렇게 적용해달라라는 문제가 되겠죠. 마스터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보기에 슬라이드 마스터로 들어갑니다. 슬라이드 마스터. 눌러주시고 마우스 포인터를 올리면은 레이아웃마다 팁이 나와요. 얘가 제목 슬라이드 레이아웃. 두 번째 게 제목 및 내용 레이아웃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제목 슬라이드 레이아웃. 여기에다가만 배경을 넣어주는데 배경은 매너라는 JPG 그림을 적용해라. 배경 스타일로 가셔도 좋고 배경 서식 혹은 오른쪽 버튼의 배경 서식
둘 다 상관없습니다. 이 중에 배경을 그림으로 채우죠? 우리는 파일 버튼 눌러서 매너 찾아주십시오. 바탕화면에 2회 폴더에 매너 JPG 잡아주신 후에 이거를 삽입 눌러줍니다. 그 제목 슬라이드만 지금 이렇게 배경이 삽입되어 있는 거 볼 수 있죠? 보시고요. 그 다음에 X 눌러서 닫아주십시오. 이 마스터는 무조건 마스터 보기 닫기까지 해주셔야만 완료가 되어집니다. 제목 레이아웃에만 이렇게 배경이 설정되어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작업 1의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은 한 번씩 더 풀어보세요, 나중에. 내려가서 두 번째 작업. 3번 슬라이드에, 슬라이드 3에 전환 효과가 설정되어 있었나봐요. 아까 오늘 커튼 뭐 이런 거 두셨었는데, 박수라는, 박수 소리, 좀 없어 보이긴 하지만, 소리 중에 박수라는 요 소리 효과만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눌러주자마자 바로 설정이 되어지고요. 이 정도만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너무 심플하죠? 의심하지 말고 풀어주세요. 박수. 내려가서 3번. 슬라이드 3번. 여기에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이 있는데요. 둥근 대각선 모서리 흰색이라는 그림이니까 당연히 그림 스타일이겠죠. 이러한 이름의 그림 스타일을 적용해라. 그림을 선택해 주십시오. 서식 탭에 목록 내려서 둥근 대각선 모서리. 둥근 대각선 모서리 어딨나? 둥근 대각선, 이거 바로 찾았네요. 한 큐에. 요거 팁 이용해서 찾아주시고 눌러주시면은 프레임이 이렇게 그림의 스타일로 설정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작업 3의 내용입니다. 네 번째, 5번 슬라이드에 턱을 치켜든 인사라는 단락 오른쪽에 상세히 기술 이러한 내용의 새 메모를 삽입해라. 턱을 치켜든 인사, 오른쪽이라고 했기 때문에 4 뒤에 커서를 올리셔도 좋고요. 위치하신 후에요. 아니면 이렇게 블럭 잡으셔도 상관없고요. 검토 탭으로 이동하시면은 새 메모 이렇게 추가하실 수 있어요. 검토에 새 메모. 검토 탭은 처음 눌러보죠, 지금. 메모일 때만 시험 문제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오른쪽에 상세히 띄어쓰기 주의해서 입력하시고 X 눌러서 닫습니다. 여기까지 메모 삽입되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메모가 말풍선으로 표시되고요. 내용을 확인하려면 클릭하시면 이렇게 작업창에서 상세히 기술 수정하시려면 클릭해서 수정하시면 됩니다. 5번, 6번 괜찮으세요? 프로젝트 5번, 6번? 안 되는 거 없으세요? 네. 괜찮아요? 아이, 그냥 교수님, 이야기해. 프로젝트 5번에서 5번. 미디어 압축하는 부분에서 제가 인터넷 품질로 안 뜨고 풀 HD 표준 이렇게 뜨는데, 그 버전이 약간 달라서 그런 걸 거예요. 오피스. 그러면 저는 뭘로 저장을 하면 이미대로 이게 저장해 과제요? 주세요. 그냥 변경이 됐는지만 메뉴의 위치는 똑같잖아요, 그렇죠? 네네. 옵션이 다를 뿐이니까 시험 볼 때는 그렇게 이제 정확하게 해주시면 되고 과제 내실 때는 이제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메뉴를 눌렀는지 안 했는지 직접 해보셨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니까요. 없으시면은 임의의 품질로 선택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한테 감사합니다. 여쭤보세요. 네. 또 다른 거 있으세요? 그러면 7번이 마지막 프로젝트거든요. 문항수가 많은데
되게 빨리 풀죠. 단순한 문제들이 되게 있어서. 작업 1로 가볼게요. 작업 1. 프레젠테이션 마지막 위치에 시장 분석 PPT 파일, 파워포인트 파일에 모든 슬라이드를 순서대로 추가해라. 이제 이 파워포인트를 만들어 놨는데 다른 파워포인트 파일이 있어요. 시장 분석이라는. 거기에 내가 원하는 슬라이드가 몇 장 있다? 막 섞어서 쓰고 싶어. 다른 파일을. 그때 쓰는 그 메뉴이고요. 지금 내가 원하는 위치 이렇게 선택해서 중간중간 섞어 놓을 수는 있지만 지금 문제에서는 마지막 위치에 추가라고 했기 때문에 5번을 선택하시던지 아니면 5번 아래쪽에 프롬프트 이렇게 깜빡깜빡 커서를 생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홈 탭에요. 새 슬라이드. 왜냐면은 다른 파일에 데이터를 순서대로 추가할 때도 슬라이드가 추가되잖아요. 그래서 새 슬라이드라는 메뉴를 사용을 하고요. 워드 파일에 개요로 추가해라 라고 나오면 개요, 아까 쓰셨던 거. 워드 문서에 그 텍스트만 쭉 붙여넣게 되는 거. 지금은 파워포인트 파일을 뒤섞을 거기 때문에, 섞어서 쓸 거기 때문에 슬라이드 다시 사용. 을 클릭해서 찾아보기 파일 찾아야 되겠죠? 그 폴더에 있는 방화면에 2회 폴더에 있는 시장 분석 파워포인트 그리고 열기. 여기에는 3장의 그 슬라이드가 있나 본데 그냥 순서대로 넣으라고 했으니까 시장 분석, 제품 분석, 경쟁 제품 분석 이렇게 슬라이드 순서대로 추가해 주십시오. X 눌러서 닫아주시면 지금과 같이 활용 가능합니다. 내려가서 두 번째 작업 2 볼게요. 작업 2에서는 제목 슬라이드를 제외한 모든 슬라이드에 슬라이드 번호 다음에 한국 정수기라는 이런 바닥글을 삽입해라. 제목 슬라이드 제외해서 이게 머리글 바닥글 넣는 겁니다. 머리글 바닥글의 메뉴는 삽입에 머리글 바닥글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눌러서 우리 보통 머리글 바닥글 뭐 슬라이드 번호 같은 거 넣을 때 첫 장에는 안 넣잖아요. 제목은 제외하래요. 제목 슬라이드 제외하고 그 다음에 슬라이드 번호 체크, 바닥글 체크해서 한국 정수기 오타 나지 않도록 입력하십시오. 띄어쓰기 주의해서 써주시고요. 당연히 모두 적용이겠죠. 그러면 첫 장에 안 들어가고요. 나머지 두 번째 장부터 번호와 한국 정수기라는 바닥글이 표시가 되어집니다. 내려가서 작업 3으로 갈게요. 작업 3에서는 각 슬라이드를 임의의 시간을 사용해서 예행 연습을 진행해라. 그러니까 한번 리허설 해봐라. 실제 발표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예행 연습의 경우에는 슬라이드 쇼라는 탭에 있고요. 슬라이드 설정이라는 그룹에 예행 연습으로 들어갑니다. 왼쪽에 타이머 돌아가고 실제로 발표하는 것처럼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다음 버튼 눌러서 쇼를 다 진행하고요. 그러면 쇼가 끝날 때 몇 분 걸렸다 이렇게 나오거든. 얘 눌러서 시간은 저장합니다. 소요 시간은 저장해라. 이렇게 이제 발표할 때 걸리는 시간을 가늠하는, 그리고 F5키 눌렀을 때 그 타임에 맞춰서 슬라이드가 막 넘어가기를. 세 번째 작업이었습니다. 네 번째, 파일에 사용되는 문자에만 글꼴을 포함하도록 옵션을 변경하고 프레젠테이션을 저장해라. 이게 뭐냐면 어떤 거지, 광수체 같은 거를 내가 다운받아서 집에서 PPT를 만들었어요. 이제 학교에서 발표해야 되잖아요. 학교에서 발표를 가져갔더니 광수체가 설치가 안 돼 있잖아요. 글꼴이. 그런 경우 기본 글꼴로 바뀌는 경우 있어요. 바뀌어서 표시되는 경우 있는데 이 옵션을 체크를 하게 되면 편집은 안 되지만 읽기로 그냥
액면가적으로는 활용이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편집, 수정 이런 건 안 되지만 굉장히 좋은 옵션이죠. 파일에 옵션 눌러주시면 안쪽에 이제 그 저장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저장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하단에 파일의 글꼴을 포함하겠다 체크하고 사용되는 문자만 포함하겠다. 이 옵션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시고요. 마지막엔 프레젠테이션을 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장까지 눌러서 저장까지 완료해 주십시오. 아니면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들어가서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눌러주셔서 찾아보기를 클릭해요. 눌러서 도구에 일반 옵션이라고 있을 겁니다. 죄송해요. 저장 옵션이라고 있을 텐데요. 저장 옵션에서 이렇게 주시고 똑같죠, 옵션이. 확인 누르신 후에 그냥 저장 누르시면 돼요. 두 가지 방법 있죠. 예, 편하신 거 쓰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7번까지 다 보여드렸거든요. 어떠셨어요? 수준이 딱 이렇게 나와요. 엑셀 보셔서 아시겠지만 모의고사 문제와 유형이 거의 흡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1회는 제가 녹화를 올려드렸는데요. 안 풀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1회 2회 다 풀 수 있으셔야만 시험 보실 때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중복되는 문제 많겠지만.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셔도 좋아요. 교수님, 근데 교수님. 프로젝트 7번 파일 다시 한 번만 열어주시면 안 될까요? 응? 이거 그냥 닫고 다시 새로 열어주시면 안 될까요, 혹시? 왜요? 이게 제가 다운받은 그 PPT에는 슬라이드가 2개밖에 없어가지고요. 잘못됐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슬라이드가 없다고? 이것 때문에 그렇잖아, 지금. 아, 네. 감사합니다. 1번 풀어야지. 아, 네네. 그치? 감사합니다. 1번 풀어서 교수님. 끝났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1번 풀기 전부터 두 네. 개밖에 없습니다. 1번 풀기 아. 전에는 2개밖에 없어요, 원래. 이거 추가한 거잖아, 3, 4, 5번. 그쵸? 3번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시장 분석이라는 슬라이드가 없습니다. 얘가 없다고? PPT가? 네, 없습니다. 그 우리가 원하는 물까지 슬라이드가 2개까지밖에 없고 이제 그 밑에 나머지 슬라이드가 없습니다. 이거는 저랑 세팅이 달라도 상관없어요. 이거 왜 그러냐면, 제가 한번 저장을 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아마 2장까지밖에 없지 않아? 그치? 이렇게 두 장 네, 있을걸? 네네. 여기,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아마 본인들 거. 그리고 슬라이드 추가돼 있잖아. 그럼 총 5장 아니야? 맞습니다. 그치? 그렇게 되는 게 맞아요. 교수님, 저 한 가지 더 질문 있는데, 음. 그 작업 2에서 바닥글을 삽입을 하면 그 작업 1에서 했던 그 슬라이드에는 안 보입니까? 그 제품 분석이랑 경쟁 제품 분석 그 부분에는 바닥글이 안 떠가지고 내 건 아까 뜨던데? 잠깐. 추가해서. 그럼 5장일 거야, 아마 본인들 거. 그치? 네, 추가한 부분에 그 마지막 밑에서 두 번째랑 마지막에 바닥글을 적용이 안 돼가지고 적용 잘 됐는데요? 이렇게. 제 파일에서만 이게 좀 다르게 적용이 된 것 같습니다. 달라가지고. 그냥 저의 이 화면이 이 버전으로 했을 때는 이제 정상적인 루트입니다. 다 되는 게 맞아요. 첫 장 빼고 다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또 저 교수님,
프로젝트 2에서 제안서 파일 추가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제 버전이 그걸 계속 추가하려고 그러는데 오류 때문에 튕겨가지고 추가가 안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어, 여러 개의 버전이 같이 깔려 있거나, 네네네. 이게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메모리가 살짝 이렇게 낮으면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개체 삽입할 때 이야기하시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네, 개체 삽입할 때 종종 그렇습니다. 그 새 슬라이드에서 슬라이드 개요 누른 다음에 제안서 워드 파일 추가할 때 거기서 계속 튕겨가지고 아예 추가가 안 됩니다. 그 아래로도. 음, 그 이후에 문제를 풀려면 제안서가 이게 추가가 된 다음에 풀어야 되는데 맞아요. 계속 오류 뜬다 해가지고. 맞아요. 이거 아마 줌 끄고 하시면 되실 수도 있어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따가 줌을 종료를 하고, 그리고 완전 다 끄셨다가 이 파워포인트만 열어서 다시 실행을 해보시면 되실 수도 있어요. 메모리 때문에. 그리고 또 안 되시는 거 있나요? 궁금한 거 있으세요? 교수님, 음. 저도 그 바닥글 모든 페이지 적용을 눌렀는데 아래 두 개만 바닥글이 안 뜹니다. 뭐 바닥글이 안 돼. 적용을 해보려고 하는데 적용을 해도 이게 적용이 안 됩니다. 다 지워져가지고. 그게 한 번 건들면은 한 번 건든 파일은 한꺼번에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다음에 그 압축을 다시 풀어서 새 파일로 한번 실행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게 건드려 놓으면 레이아웃이 바뀌거든요. 그러면 그 레이아웃에 뭐 마스터도 똑같아요. 마스터 적용하기 전에 서식을 변경하면 마스터에서 실행해도 한꺼번에 안 바뀌어요, 서식이. 근데 이 머리글 바닥글도 이렇게 그 틀을 조금씩 바꿔놓거나 뭐 건드려 놓으면 안 되실 수 있으니까요. 압축을 다시 풀어서 새로운 파일로 열어주신 후에 그 다음에 순서대로 이렇게 적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적용 아니고 모두 적용 누르신 거 맞죠? 네. 네. 그래도 그러셨으면은 이 레이아웃이 바뀐 거예요. 조금. 슬쩍슬쩍 바뀐 거. 또 안 되는 내용 있나요? 그러면 맞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 진행하겠습니다.